그래서 얀반 캐슬의 그림을 보면서 15세기 플랑드르의 서구 회화의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터 브루리길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요리시 호프나겔이에요. 나이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 있는데 같은 예술을 하는 도반이었고, 그 다음에 이 피터하고 얀의 정신적 멘토였던 궁정 화가입니다. 이 궁정 화가가 바로 루돌프 2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작품상을 많이 좀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터 브루겔의 작품을 그랑벨 추기경이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루돌프 2세 쿤스트 캄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루돌프 2세의 할아버지가 페르디난트 1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다스렸던 하스부르크 왕가의 황제이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 페르디난트 1세의 서기관이 조지 보츠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서구에서 쓰고 있는 서체의 기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돌프 2세 황제가 이 할아버지의 그 서기관이었던 이 보츠케이의 그 글자를 딱 보더니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요리시 호프나겔에게 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글씨 책자에다가 채식을 해라. 그러니까 그림을 넣어라. 아름답게 장식을 해라. 해가지고 나온 책이 요거예요. 미라 칼리그라피아 모누멘타라는 작품입니다. 요걸 딱 보시면 15세기 이후 서구 예술, 회화 예술의 어떤 계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호프나겔의 파나집을 몇 장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 곤충 그림에 뛰어난 작품을 남겼어요. 곤충 그림뿐만 아니고 유럽 회화사에서 이 호프나겔의 위치는 아주 굉장합니다. 이것은 휴대용으로 제작된 분덕함머예요. 휴대용이죠. 분덕함머, 호기심의 캐비닛, 쿤스트함머 다 같은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슴벌레가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백합으로 보이는데 애벌레가 있고, 뭐 바다생물들, 조개 껍데기, 메뚜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52장의 양피지로 만든 휴대용 쿤스트함머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휴대용 도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거 딱 보시면 아시죠? 박각시. 보통 사람들이 벌새라고 착각하는 나방입니다. 그 다음에 거미도 있고, 뭐 깨구리도 있고, 잠자리 있고, 콩,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여기는 진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새우가 있고, 요거는 장수 잠자리 계열로 보입니다. 백합이 있고, 나리, 참나리인가? 파리도 있고, 그렇죠? 자, 이것은 원숭이 그림이고, 뭐 꽃 그림이고, 보면 여기 나오죠. 호프나겔이 그렸다 하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분덕함머를 양피지에 제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글자 사이로 이렇게 이쁜 그림, 정교한 그림을 이제 넣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라틴어 글자 사이로 이렇게 가재도 넣고 하여튼 뭐 이쁘게 아주 꾸며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건 또 다른 장면인데 자연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예술가나 화가나 자연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남겼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츠케이하고 호프나겔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몇 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틴어에다가 그 옆으로 나비 그림 넣고 이렇게 멋지게 장식도 하고, 요거는 그 메뚜기죠. 메뚜기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고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글자들이 있죠. 딱 봐도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볼만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딕체에 비슷한데 글자가 있고 그 아래로 개구리 넣고 뭐 꽃도 넣고 배도 넣고 잠자리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꾸며놨어요. 여기에서는 글자라기보다는 어떤 뭐 음악적인 운율 이러한 느낌을 물씬 받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책의 표지처럼 이렇게 옆을 이렇게 장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표지를 하나
열고 싶은 충동이 느끼게끔 그렇게 채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장수 잠자리를 넣은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꽃이 있습니다. 이 잠자리는 우리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 그리고 이렇게 남성의 남근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서양에서도 이런 잠자리 그림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페이지. 여기에는 이렇게 애벌레가 있는데 이렇게 꼬리 끝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뽁 나온 것이 박각시 애벌레예요. 박각시 애벌레는 전부 다 이렇게 꼬리 끝에 이렇게 뿔이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rn, H-O-R-N, 뿔벌레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뭔가 잔 이런 걸 이제 떠올리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블루베리인가 뭐 이런 거 있고, 나나니 벌 있고, 나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먹음직스런 랍스터, 새우, 갑각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이제 그림도 있지만 이 글자 사이에 뭔가 넝쿨이 자라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멋들어지게 장식을 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자, 이 그림도 비슷한데 언뜻 보기에는 뭐 이렇게 동물 그림 그려놓은 것 같지만 요걸 자세히 보면 요것도 이제 글자를 이게 장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보니까 페이지 수가 108쪽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 하면 아까 그 캘리그라피 책과 같이 딸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디자인할 때 호프나겔이 어떻게 이 주변에 채식을 하면서 이것을 구현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소문자부터 대문자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내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B, 알파벳 B를 디자인했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대문자. 요 옆으로는 조류가 있고 뭐 이거 뭐죠? 기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있고, 키메레 같은 것도 있고. 자, 이거는 소문자를 어떻게 디자인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자 무늬에 이렇게 모는 종이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디자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채색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죠. 이건 아마 판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뭐 이렇게 새 얼굴이 있고, 요거는 이제 겉모습은 나비인데 이 주댕이를 보면 모기 같아요. 요거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고, 그 이후로는 상상의 동물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알파벳에서는 쓰이지 않는 글자, 여기 아마 발음 기호에는 남아 있을 거예요. 라틴어 글자니까, 당시는 이제 15세기니까 라틴어 글자를 이렇게 도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글자겠죠. A에서 요 글자, 발음 기호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건 타조가 아주 멋들어지게 뭔가 장식물을 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 149쪽이네요. 이게 아마 현대에서는 Z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글자를 디자인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기부터 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는데, 여기가 전 유럽을 장악을 했잖아. 서부 세계를 합스부르크가 15세기부터 해가지고 명목상 20세기 초까지 1차 대전 때까지 명목상 합스부르크 왕가가 존재를 했었어. 그때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인데 6대 황제가 페르디난드 1세인데 그 밑에 이제 게오르기 복스케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궁정 서기관인데 옛날에 궁정 서기관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 내지는 내무부 장관, 왕에게 진상하는 모든 그 문서 기록을 얘가 담당을 해. 그래서 글씨체가 아주 수려하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쓸 때는 이 서기관의 글씨체를 표준으로 삼아서 기록을 하게 돼. 그런데 페르디난드 1세가 루돌프 2세가 손자인데 이 왕기를 계승하고 어떤 유산을 남길 때 요리시 호프나겔이라고 하는 파나의 가문에서 정물 화가인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 가져왔나 보다. 안 가져왔나? 여기 있구나. 깜짝 놀랐네. 이게 52장으로 된 양피지에 들어가 있는 곤충 그림이에요. 호프나겔의 그림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묘사가 굉장히 정밀하잖아. 요거는 이제 장수풍뎅이고 모시나비고 그다음에 뭐 꽃 달팽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사슴벌레 좀 보셨을 테고, 박각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2장의 양피지에 곤충 그림을 그려. 보면 아시겠지만 조지 호프나게이라고 자기 이름을 넣었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양피지로 제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장본으로 해가지고 150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을 모아놓은 그 수록장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좀 대충 하다가 보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페르디난드 1세가 루돌프 2세한테 그 왕위를 넘겨주고 그 유산을 줄 때 이 고르그 보츠케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 써놓은 그 알파벳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알파벳을 쓰면서 어떠한 구현 원리를 쓰면서 하는 것을 가이드 형식으로 남겨놓은 책인데, 이것이 이제 페르디난드 1세가 루돌프 2세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면서, 야, 보츠케이가 써놓은 왕실 문서에 이런 게 있는데 그 루돌프가 딱 보기엔 너무나 그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호프나겔한테 이 그 자료에다가 좀 장식을 해서 그림을 좀 그려 넣어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나온 게 요 책이야. 보츠케이가 썼고 그 밑에 있는 그림들, 옆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호프나겔이 장식을 해서 그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탈릭 체이면서 뭔가 음표가 느껴지지. 음악이 느껴지잖아. 이것은 그 고딕 문자를 이제 디자인해 놓은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완전히 룬 문양이지.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도 디자인이 아주 수려하잖아. 그 옆에 있는 뭐 채식했던 뭐 곤충 그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일루미네이터, 채식사라고 했어. 장식한다, 채식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거지, 로만 타입의 그 글자 문자지. 자, 그래가지고 얀반 캐슬이 이제 그 장식장에다가 자기 그림을 넣는데, 요것은 뱀이고, 요것은 거미고, 요것은 애벌레야. 흉측한 그림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귀찮고 성가시고 뭐 이런 그 곤충하고 뱀을 버무려가지고 자기 사인으로 삼았어.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조안이 얀이고, 요것이 VAN 반이고, 캐셀 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쓴 거야.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유명한 그 엔트워프의 수출 중에서 장식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이 하나의 구리판이고 여기에 얀반 캐슬이 자기 그림을 넣고 사인을 넣고 곤충 사인으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캐비닛으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한 사치품입니다. 그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캐슬이 이걸 장식장을 딱 해가지고 내놓으면 날개 놓친 듯이 팔렸다고 해. 워낙 그게 그 당시에는 15세기에는 네덜란드로 모든 경제적, 물질적인 것들이 몰려오던 때였으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버블, 튤립 버블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돈이 흥청망청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얀반 캐슬이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날 컴퓨터에 쓰는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글꼴 있잖아요. 고딕체, 다른 말로 하면 흑자체, 그 다음에 로만, 가라몬드 하는 기본 글꼴이 다 들어가잖아. 컴퓨터에, 길꼴에. 그것이 바로 이 보츠케이의 아까 글씨, 궁정 서기관의 글씨를 그대로 표준으로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고딕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 때 성경을 인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서체였기 때문에 일단 가독성이 좋아야 했어. 필기체처럼 이렇게 흘려 쓰고 그러면은 보기가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딱딱 각을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고딕 체온인데, 그게 20세기에 오면서 히틀러가 고딕체를 즐겨 썼지. 히틀러가 관련 문서를 터내거나 홍보를 하거나 대중을 선동할 때 이 고딕체를 굉장히 많이 썼어. 각지고 힘있고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에 와서는 고딕체라 그러면 나치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안 써, 서구에서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것이 가라몬드, 뱀보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의 기본 글꼴로 장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윈도우라든가 애플 쓰면은 특별히 워드 프로세서 풀지 않더라도, 깔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깔리는 글자리 된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변형이 돼가지고 스탠다드 글씨 등하고 이탈리 글꼴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세기 그림인데 지금 보더라도 종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생겨났잖아. 근데 이것은 산호랑나비고, 이것은 얼록나방이고,
요거는 뭐야? 박각시고. 그다음 이것은 뭐지? 꽃 이름은 모르겠다. 이 정도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짧은 시간에 두 번째 이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놓을 생각이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거는 선물할 거라 제 이름 빼고 자기만 알았어.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애들은 저 도감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둘 다 보여줬더니 아 이거 말고